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함께 동반 순매수하면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에서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3,300선, 이번 주에 아마 3,300선 탈환을 하기 위한 재도전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와 종목들에 관심이 가고 눈이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이슈 파워 시간에는 최근에 대형주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중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증시 수다 시간에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많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골라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을 투자해 볼지 투자자의 속마음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스피드 종목 10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자세하게 아셔야 할 이슈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권혁준 평론가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바로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분기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대차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대차 언제 반도체 대란을 뚫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 현대차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일단은 큰 재미를 못 주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 횡보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데 현대차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좀 현대차에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는 기업은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호조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였습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여기서 이제는 매출액 정도의 잠정치가 좀 나왔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5% 증가한 한 29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서에 실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놀랍죠. 예, 전년 대비해서 한 230% 증가한 한 1조 9,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585%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585% 증가한 한 1조 네.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현대자동차가 사업에 대한 그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뚫고 2분기에는 굉장한 매출 호조세를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사실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 어제도 관심을 가졌고 네. 오늘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컨센서스 예상치이긴 하지만 엄청난 실적이 지금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단점은 하나는 이제 노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노조 때문이라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임단협에서 약간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는요. 역시나 첫 번째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3만 대 이상 가량의 판매 대수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는 판매 대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 급등에 대한 이제는 파이낸셜이죠. 말 그대로 금융 미국 시장이 이제 금융 이런 사업에 손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네시스, 한마디로 고가 차량입니다. 이런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판매 단가,
한마디로 ASP라고 얘기하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객단가,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를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순이치를 봤을 때, 기대치를 봤을 때, 전망치를 봤을 때 그 기업에서 팔고 있는 평균 판매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전망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아시겠지만 고급 차량이 많이 판매됨으로써 이런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이게 중고차 시장이 잘 되면서 특히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할부 금융까지 담당하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런 손익계산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이낸싱이 잘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금융 쪽에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좀 반대적인 얘기인데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2분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는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 시장에서의 어떤 평균 단말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2분기 말쯤에 봐서는 지금 봐서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낮은 쪽, 한마디로 이제 신흥국 쪽,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은 이제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을 때는 2분기 전망치를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신흥국, 이런 인도 이런 데서 조금 평균 판매 단가가 낮은 데에서 사실 좀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현대의 지금 현대자동차의 매출을 이끌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실적 여기저기서 현대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현대차 그럼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21년도니까 하반기죠. 세컨드 하프를 본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그 미국 내 높은 판매 흐름이 호조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의 전망치고요. 근데 컨센서스가 각 증권사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혼조세를 판매 대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모멘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다른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사실 시장 점유율이 약간 뺏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완성차 기업에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팔고 있는 자동차에 플러스해서 아이오닉 5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신차들이 대거적으로 이제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사실 신차의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이 주요하게 먹히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앞으로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이제는 판매 대수가 유지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많은 현대자동차에서 연구를 하겠지만은 현재 팩트만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행히 뭐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이 반도체 수급을 좀 원활하게 좀 해결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도 현대차 브라질 공장에서 이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가동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공급난 언제쯤 해소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면은 이제 자료를 조금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네. 어제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네. 그 산업동향 보고서인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좀 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 이런 그 반도체 부족 현상은 정점을 기록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다른 그 시장 참여자들, 완성차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보고서를 낸 거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난 해소가 2020년 이제 2분기쯤에나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또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뭐 TSMC나 인피니언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난다 그러면 포드나 GM 쪽에 이제 공급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도요타, 덴소 이런 덴소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르네상스라는 기업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핵심적인 회사들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지분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지분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거. 이러면서 사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글로벌 경계를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결국에 자동차도 반도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좀 협력하고 조인트를 해야 된다. 함께 좀 콜라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좀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직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가 아니죠.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놀자 상장을 미국의 나스닥에 할 것이다. 뭐 여기에다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손정희 회장이 이제는 말 그대로 1조 원 정도로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소식이 좀 확실히 이제 정해지게 됐죠. 실제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한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분 10%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실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뭐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그런 플로우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제 그래서 사실 이 이슈가 우리 증권가에 이제는 크나큰 이슈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창투사잖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60억 원을 조금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한 10% 정도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수혜주로서 사실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실 이 이슈가 이제 어제로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야놀자가 만약에 뉴욕에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관련 기업들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아주 아이비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게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생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늘려가고 있고요. 같이 맞물려서 이제는 그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이제 풀필먼트에 대한 이미 오래전부터 풀필먼트에 대한 이슈들은 있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면서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라는 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사실 지금 기업의 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CJ나 네이버나 쿠팡에 대항하기 위해서 둘의 힘을 합쳤던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전자상거래 쪽,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처럼 어제처럼 말 그대로 뭐 야놀자처럼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마 재미있는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상거래 쪽에 많은 관심을 두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에서의 지각 변동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뭐 인터파크를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인수물로 내놨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6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발 훈풍의 코스피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급 그림은 어제와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도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267선에서 코스닥은 1,041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이 시각 상승 특징주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인터파크가 상승하고 있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CI테크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파크 살펴보시죠. 자, 인터파크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의 핫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상승 중인 종목 두 가지 함께 묶어볼 텐데요. 먼저 인터파크, 원조 쇼핑몰이다 내지는 1세대 이커머스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전에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던 이커머스 관련 업체 이베이 코리아였는데 당시 이베이 코리아를 이마트가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대기업들이 이 이커머스 기업을 확보하는 데 각축전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 됐는데 이를 목격했던 투자자들 이번 인터파크의 인수 대상자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큰 기대가 강한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인터파크 상한가에 잠시나마 진입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조금 상승폭 낮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28%의 아주 강한 탄력을 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7,250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파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즉 인터파크의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 13,2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요. 현재 21% 상승한 1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인터파크는 이 아이마켓 코리아의 4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 매각 대상에서 이 알짜 기업인 아이마켓 코리아는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두 번째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차량용 부품 관련주인 서진 오토모티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와 기아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회사도 노력을 좀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사측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겠다. 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이면서 매수세 기대감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오늘 9% 급등하면서 3,080원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극초반 대비해서는 잠시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5.04% 오른다고 하는데요. 원화로 따지면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임금 부담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업장들이 이제 무인화로 전환할 것이다.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그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디지털 키오스크 관련주인 CI테크 오늘 1,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9%대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하락 중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오비고 또 유상증자 소식이 있는 GH 신소재가 이 시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비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 종목 공모가는 14,300원이었습니다. 오늘 장 시작 때 시초가는 19,200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 돌파하면서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자, 이 업체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는데 현재 르노, 닛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 약세가 9시에서 10시 넘어가는 구간 사이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21,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유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GH 신소재인데요. 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4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발행 주식의 약 3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네, GH 신소재 14%까지 빠지면서 오늘 장중 저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8,230원에 거래되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은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큰 시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속마음, 투자 심리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신지 차장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우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브의 사상체육과 흐름이 있고, 그렇죠. 최근에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좀 급등 흐름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MT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 또 제 의학 바이오 쪽에서도 리메드 말씀드렸는데 리메드도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오늘 중국 쪽에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가 지금 쇼테지가 심화되는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의 경우 반도체보다 배터리 쇼테지가 더 심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상태고 작년 6월 15일 날 시장 코스피 100포인트 빠졌을 때 이후로 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대장주로서 먼저 가장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올해 7월 달에 작년 6월 중순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2차 전지 섹터로의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쪽 섹터는 공매도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쇼커보고도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은 일단 에코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이제 모기업 이제 지주사인데 동사가 이제 환경사업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ATN을 인적 분할하면서 자회사로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G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를 거느리는 순수 2차전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 제가 종목명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차전 종목들 막 급등했기 때문에 사기 좀 부담스럽지만은 에코프로 정도는 아직 좀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현재 5조 415억. 동사가 51.4%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는 대략 이제 50% 잡아도 2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좀 움직이기는 하지만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33%,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 그러니까 지분 가치의 3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 잡아도 동사의 이제 시총 가치가 1조 2천에서 1조 3천억 정도는 줘야 되고 또 이제 보통 지주사 할인율이 글로벌 평균 우리나라 역대 할인 평균이 30%인데 그럼 30% 할인하게 되면은 1조 8천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한 40에서 10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4천억 유중 참여하기 위해서 1,500억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주가 희석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수주가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더 크다는 거 강조 좀 드리겠고요. 또 동사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호주 아이오니오와 탄산 리튬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했는데 또 탄산 리튬을 변환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좀 만드는데 그거를 그 목적으로 거기 양극재 쪽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들어가야지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 따른 수요를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제 정부 채널을 포기했다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GM에서 연간 2만 4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가동 중이고 추가로 2만 6천 톤을 추가 증설할 것이고 또 핵심 원료인 이제 동사가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에코프로 BM에서 여기에 따른 밸류체인의 수직 계획화가 성공이 됐다는 거죠.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랑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스크랩에서 금속을 추출하면 이거를 이제 또 에코프로 AP가 이제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만들어서 계열사 전달하고 또 에코프로 GM은 전구체 만들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요. 이걸 다 모아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제조하는 그래서 에코프로 CNG부터 에코프로 BM까지 무한 반복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양극재 1kg당 판매를 1kg당 한 20달러에 판매하면은 예전에는 6달러 남았는데 지금은 13달러가 남길 수 있게 돼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2020년부터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커기 때문에 향후 10년에는 폐배터리가 급증할 거거든요.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수직계라고 완전히 완성이 된 게 바로 에코프로기 때문에 에코프로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서 저는 뭐 그냥 가격 부담 없이 그냥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 6만 원 타겟 잡아보시고 가격 무관해서 잡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창환 차장님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계속 릴레이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에코프로 함께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종목 콕 집어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 두 분과 저희가 합을 맞추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무심한 듯하지만 이 종목과 우리 시청자들에게 종목을 소개하는 마음만은 굉장히 찐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여전히 무심한 우리 황윤석 전문가님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종목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신흥 SEC, 다음 이마트, 기아, AP시스템, 넷마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금호석유, 셀루메드, 현대건설, 아이진, 인터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을 텐데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다. 내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신흥 SEC. 신흥 SEC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뭐 지지난주부터 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최고점을 지난주 금요일에 썼는데 뭐 조정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신흥 SEC가 더 오를 것이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우선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쪽 원통형, 각형, 뭐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전방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원통형과 각형에 대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번에 그 어떤 각형 배터리 쪽에서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증설 라인이나 그리고 이 올해 어떤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원통과 각형 쪽에서의 그 생산 능력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배터리 이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고객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사를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오산, 뭐 중국의 천진, 말레이시아 또 이 각형 배터리는 헝가리 쪽에서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증설 라인을 계속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 수준을 봤을 때도 내년에 본다고 해도 12배. 지금 대부분 이제 배터리 업체들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 56, 최소 30배인데 밸류 측면에서 더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흥 SE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시간을 넘쳐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아다니고 못 오른 종목을 찾아다녀서 키 맞추기 하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뭐 정밀화학, 건자재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실적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5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60%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네.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NB 라텍스라고 해서 이제 그 설거지할 때 또는 빨래할 때 청소할 때 이렇게 끼는 그 라텍스 고무장갑 아마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NB 라텍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35%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이제 LG화학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의 성장세도 역시 굉장히 크게 돋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장기 횡보 내지는 눌림목 구간에서 고개를 드는 이런 그 약간 고개를 드는 모양인데 지금 10초 보면은 나왔습니다. 어제 한 2, 3% 정도 상승하고 나서 오늘은 또 2, 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 공략하면 한 10%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석유를 처음 소개를 해주신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이센조 님이 유튜브에서 금호석유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석유 올해 배당도 좋다. 배당금 한 주당 13,000원이 나온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약보합권에서 0.01%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3,547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중국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인데 이마트를 가지고 오셨죠. 이마트 자유님이 유튜브에서 이마트 관심이 있다, 눈에 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우선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2월 말부터 주가 거의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렸다라고 하기에도 뭐 큰 폭의 낙폭도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좀 관심이 바뀌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마트의 그 매출이나 실적 성장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외부 요소로 봤을 때도 주가 좀 이제 올라갈 만한 한데 좀 주가 많이 안 올라가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5월 달에 그런 이마트 실적, 총 매출액과 기존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뭐 15%, 16%의 성장세,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식품군 쪽입니다. 식품군 쪽에서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여타 어떤 유통업체 대비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그 상승폭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점유율 확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거리 4단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식품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주가가 최근에 이제 행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이슈는 뭐 나오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온라인에 대한 이 통합 플랫폼 기대했던 부분이 될까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어떤 실적이나 뭐 2분기 때도 흑자 전에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누르지 않아 생각되는데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1조 원 가까이 물류센터를 투자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마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연님께서 키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러면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들고 있습니다. 라고 자연님이 이거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라고 이상원 과장님이 무심한 듯 툭 또 던져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네네. 그 아이진과 코로나19 메신저 그 mRNA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mRNA 관련 그 백신 개발했던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나서 최근에 조금 이 그 조정받거나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이 좀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깊게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의 그 경기 재개 관련주들은 좀 약하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그 사회 인프라 구축을 관련했던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가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또 의료기기 사업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의 수익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신 연구개발 사업화 10초 이쪽에 남았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루메드 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 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홍콩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6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7,694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는 중국의 상해 지수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0.6%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 홍콩 항생지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좋게 0.8% 정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 출발한 뒤에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기아 기아입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마트랑 비슷하게 그 판매량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데 역시 뭐 시장 영향도 있겠죠. 주가가 좀 잘 안 갔던 부분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뭐 실적입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이상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뭐 그전에는 이제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 네. 지금 현재 그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재고도 급감되고 여러 가지 뭐 할인 판매도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이 SUV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소렌토, 또 텔룰라이더, 뭐 카니발을 중심으로 이 SUV에 대한 판매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의 뭐 자동차 전방차 그렇죠. 이런 한 번의 브랜드가 있으면은 꾸준히 이런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전기차 EV6는 우리나라에서 좀 확인이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나 봤을 때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동에 대한 이 드라이브는 계속 걸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분 시적입니다. 한번 네. 시적 모멘텀주로 대형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에 기아를 잘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갈 텐데 오케이 거기까지 님이 유튜브에 황윤석 전문가님 덕분에 포스코 ICT로 25%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축하드립니다. 전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황윤석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을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뭐 계속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뭐 며칠 동안 조정받는 네네. 동안에 아주 답답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볼 때 건설주들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을 내놓기 시작하면 네. 주택 건설과 관련된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수도권 광역철도라는 GTS의 노선을 놓고 지금 뭐 지자체별로 아주 그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죠.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핵심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180억이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부문의 건설이 올해 상반기에 13,000여 가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올해 연간 목표에 거의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실적 개선이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수주 10조 원 중에 8조 원이 지금 호황세를 이끌어가는 주택 사업 부문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GTX 남았습니다. 관련 얘기 말씀드렸고 해외 수주 관련도 역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 이제 건설주의 시즌이 찾아온다. 그중에서 대표주로 현대건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말씀드리는데 우선 뭐 많이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AP 시스템, 이제 레이저 장비, 뭐 아몰레드도 그렇고 뭐 OLED, 뭐 반도체 필수적인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뭐 영업 15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서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흘러내림이 있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가장 큰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이 AP 시스템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몰레드 쪽에서의 세계 1위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든든한 이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적자나 이런 부분이 없고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자릿수 분기로 봤을 때도 이 두 자릿수에 대한 달성 부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신규 투자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현재 A4 라인 보안 투자 규모 같은 게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A5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크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감은 분명히 AP 시스템의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AP 시스템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증설이 했을 때보다 하기 전에 기대가 먼저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패널 쪽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이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AP 시스템까지 함께 이성훈 과장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아까 셀루메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이진입니다. 네. 아이진입니다. 그래서 아이진하고 이제 셀루메드가 아까 공동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진은 지금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mRNA 컨소시움 쪽에서는 뭐 한미약품, ST팜, 뭐 녹십자 이렇게 결성이 돼 있는데 이지 코비드 컨소시움은 사실 이 아이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지금 임상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쪽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했던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 329만 주, 그다음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했던 물량이 한 419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면서 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일봉 차트나 거래량으로 체크해 볼 때 주포들의 물량이 단기간에 상승폭은 컸습니다만 주포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정도를 하단 지지선으로 보시고 네. 4만 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버티셨다가 다시 이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다시 남았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이진에 대한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도 설명을 해주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넷마블. 넷마블이요. 네. 참 주가 답답해요. 넷마블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도 거의 이제 한 뭐 10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그러니까요.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랬었죠. 뭐 실적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 새로운 그전에 기존 게임들의 어떤 흥행에 어떤 추가적인 하락과 또 신작에 대한 지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3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이 1분기 대비해서도 약간 좀 소폭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안 좋았던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이벤트가 물론 이제 가봐야겠지만은 안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 더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횡보 상태에서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제2의 나라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흥행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이 되기 전에 선침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뭐 약 1년간 봤을 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어떤 흥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넷마블 자체적으로도 이 IP 쪽에서의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 10초 좀 많이 바꾸는 글로벌 IP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IP를 나눠서 출시 전략을 세우는 내부적으로도 사업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젠간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넷마블도 탄력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10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마 그 매각 추진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 이기형 대표 외 대주주 지분 지금 28.41% 매각한다는 발표가 네, 나오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알짜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는 또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작년도 적자가 11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국내 운용사 또는 해외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분 4.5%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진짜 매각은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여행이나 호텔 이런 사업부들을 외국계 여행닷컴사들이 호텔을 거의 다 장악하고 그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항공이나 이런 쪽도 여행 사이트들이 거의 다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이나 공연 갖고 그동안 그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쇼핑몰이나 이런 쪽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은 잘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걸 인수하는 기업 국내에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이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슈가 있었던 인터파크까지 황윤석 전문가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델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10가지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10시에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때 10가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